를 위한 계약. 이따 69번을 보면 이제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갑이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돈은 병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일단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확인하셔야 되고 낙약자가 채무자라는 거 뭐 잊지 마셔야 되고요. 기본관계, 보상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여기 하자가 있으면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가관계나 원인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을의 채무 불이행했을 때 해제는 갑이, 원상해부터 갑과 을이, 병은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주로 답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거 명확하게 좀 구별하셔야 되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기업.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3자는 현존, 특정될 필요가 없다. 단 수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려면 그때는 현존, 특정돼야 된다. 그렇게 되죠. 기업. 특정돼 있지 않아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기업 X. 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권리가 생기는 것. 그게 기본이고 의무를 면제받는 것. 이것도 되고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 이것도 되고. 니은이죠. 옳은 지문이죠. 채무 면제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이렇게 되죠. 디귿.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니까 대가관계죠. 대가관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옳은 지문이죠. 리을.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수익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틀렸죠. 옳은 거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렵진 않죠. 68번도 마찬가지죠. 1번.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일 때 매수인인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한 게 있다 하더라도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2번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라고 또 나왔어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그럼 뭐예요? 대항할 수 없다라고.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죠. 없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푸는 거예요. 3번 첫 번째 줄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돼 있죠.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다 그랬잖아. 이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틀렸네. 4번은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되었을 때 수익자는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이네. 그죠? 수익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는 특약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제3자의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또 나오죠. 잘 나와요. 이 지문도. 5번 X. 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답으로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6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땅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줘라. 기업. 병이 을에게 수익에서 표시했어. 그런데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야. 이게 무효야. 을의 의무 이행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계약이 무효라고 돼 있어요. 무효니까 을은 채무가 없어요.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된 게 아니라 이게 무효야. 무효면 을은 거절할 수 있으니 을이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죠. 좀 전에 제3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냐. 그거는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됐을 때 그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계약이 무효라 그랬으니까 이게 무효라면 을은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 X 이렇게 되죠.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니은
제3자가 수의에서 표시한 후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지만 계약을 하면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유보돼 있다면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유보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있어요. X.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수의에서 표시했다 하더라도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특약할 수 있습니다. 니은 X. 리얼, 디귿. 을이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했으나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중요하죠. 틀렸죠. 이런 식으로 67번부터 제3자를 위한 것에서 답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다 나온 거예요. 이 정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70번 1.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두 개 안 되죠. 손해배상 안 되고 이자가산 안 된다 그랬죠. 손배 청구할 수 없고 금전 반환 시 이자가산할 의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다만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며 제3자 권리는 보호된다 이렇게 되죠. 그런 거 기억나시면 되죠. 1번 옳은 지문이죠. 2번은 합의 해제를 청약을 했어요. 청약. 계약을 합의 해제합시다 라고 청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조건을 붙였어요. 534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을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합의 해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청약을 물어본 거예요. 합의 해제도 계약이기 때문에 합의 해제하자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승낙은 청약과 일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이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다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청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되죠. 3번 계약이 일부 이행되었을 때 원상회복에 관해서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도 원상회복에 관해서 의사가 일치해야 묵시적 합의 해제죠. 합의 해제는 청약이에요.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자. 플러스 원상회복하자. 의사가 일치가 돼야 묵시적 합의 해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원상 회복하기로 하자. 그 정도 의사는 합치가 돼야죠. 이렇게 합의 해제는 계약이기 때문에 양당사자가 계약을 해제시키고 원상 회복하고자 하는 의사가 일치를 해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치를 해야 계약은 합의 해제됩니다. 따라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합의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4번은 합의 해제 후에 부활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합의 해제의 경우 다시 한번 이자가산 의무 없다. 두 개 안 되는 거.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3번. 71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해. 이게 뭐죠? 이행 거절. 이행 거절이나 이행 불능은 최고할 필요 없다 그랬죠. 이행 제공 필요 없고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자신 상대방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2번 매도인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 잘못으로 갑의 주택 이전 의무가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으니까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위험 부담이죠. 채무자의 채무가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으니까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위험 부담이에요. 따라서 매수인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그랬죠. 3번은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죠. 다만 우리 동형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당사자가 특약을 한 경우 이때는 예외적으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도 있었지.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대요. 계약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럼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지. 4번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양당사자 모두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하지요.
거예요. 5번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원상회복. 원상회복 어떻게 되죠? 선악불문. 전부만 아니죠. 과실상계 따위는 적용하지 않죠.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을 한 사람이 손해를 배상할 때 상대방의 잘못이 있으면 그 정도를 감안하고 손해를 배상하라서 과실상계는 원상회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에 나오게 됩니다. 손해배상. 그래서 5번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죠. 원상회복, 계약이 해제됐을 때 원상회복은 선악불문 전부 반환이에요. 따라서 원물 반환 플러스 이익 반환, 대금 반환 플러스 이자 반환. 그거와 손해배상은 별개. 그렇죠? 그래서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원상회복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따라서 5번 X. 뭐 1, 2, 3, 4가 전부 옳은 거니까 5번 고르면 되는 거죠. 그죠? 72번 법정 해제권. 1번 아까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만 해제하기 전에 이 이행 거절에서가 적법하게 철회가 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라.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1번 옳은 질문이죠. 이행 거절에서가 적법하게 철회됐다면 세 번째 줄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2번은 불가분성 두 가지가 있죠.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라. 어느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한다. 두 가지 불가분성이 있었죠. 3번은 정기행위 이행지체라고 최고 필요 없지요. 두 번째 최고 없이 해제된다가 아니라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죠. 그런데 최고하지 않고는 해제할 수 없다니까 틀렸죠. 4번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 후에는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5번. 계약이 해제되면 무슨 이익배상? 이행이익배상이죠. 다만 실례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게 원칙. 원칙이지만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 이게 뭐예요? 믿고 신뢰이익.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 돼 신뢰이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옳은 질문이죠. 그죠? 믿고 신뢰이익이네? 되나? 된다 그랬지. 이렇게. 그렇게 고르는 거. 틀린 것은 3번. 73번. 약정해제권 경우. 약정해제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계약금 해제권. 그렇죠? 계약금 해제권은 계약금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해제권이라 그랬어요. 전형적인 약정해제권이라 그랬죠. 약정해제권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1번이죠. 2번. 다시 한번 암기합니다. 548조 1항 단서. 계약이 해제됐다.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보호. 되지요? 자, 이때 첫째. 제3자는 해제 전 제3자는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는 선의만. 두 번째,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까지 하라. 그 기준에 따라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놈. 채권 양수, 채권 압류, 가압류, 채권 추심 전문 명령 받은 사람.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상속인 수익자.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건물 양수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주택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매도인으로부터 임대 권한만을 부여받아 임대차 했을 때 임차인.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줄. 채권을 양수한 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옳은 질문이죠. 3번 계약이 해제됐을 때 돈 돌려주는 사람은 이자 붙여야 되지요. 언제부터 붙여요? 돈 받은 날로부터. 연체이자 약법정이자 법정이자. 이 이자는
금전 반환 의무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의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아니라 법정이자로 가산하라. 그랬죠? 그게 4번. 그게 3번. 4번. 이행거절로 계약해제. 다시 한번. 이행거절, 이행불능,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고 자신의 반내의무 이행 제공할 필요 없으며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다. 4번. 그쵸?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다. 최고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5번. 이행지체.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법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해도 되고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해야 최고해도 최고의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어렵질 않아요. 74번 해제와 해지라고 되어 있어요. 해제는 해제, 해지, 해제는 모든 계약, 해지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 모든 계약 안 돼요. 다르죠 일단. 해제는 소급소멸, 해지는 장래소멸. 따라서 해제는 원상회복, 해지는 정산의무. 그죠?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를 인정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해지를 인정한 적은 있죠. 이런 것들이 비교 문제로 나올 수 있다. 1번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번 불가부성 적용되지요. 3번 틀렸죠. 해지라고 돼 있죠. 소급하여가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라고 해야죠. 4번은 우리 해제권 소멸 사유 중에 해제권자가 물건을 훼손하여 반환할 수 없게 되거나 개조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버리면 해제권을 소멸한다. 그랬죠? 5번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회사 채무를 보증 섰는데 나중에 이사직을 사임하더라.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둘로 나누자. 특정 채무를 보증 섰을 때는 해지할 수 없다. 불특정 채무를 보증 섰다. 이걸 뭐라 하죠? 계속적 보증, 포괄금 보증. 이건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되어 있는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금 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이때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금 보증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불특정 채무 보증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어요. 이건 해지할 수 있지만 특정 채무는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구별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네? 아시는 거잖아. 몰라? 알잖아. 제가 그래서 달리 조심하. 달리.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다. 이춘재 같은 놈이 들어가면 달리를 슬쩍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틀린 걸로 내는 그런 사이코패스도 있다 그랬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로 투자 이미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또 기사가 나왔던데. 네? 캐나다하고 미국, 뉴질랜드는 상속세, 증여세가 없대요. 왜 그러고 간대요? 미국도 증여세 면제 액수를 100몇십억으로 올렸대요. 100몇십억을 증여를 해봤으면 좋겠어. 네? 증여할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단돈 100만 원도 없으니 참. 이민은 아이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냥 지지먹고 살아야죠 그냥. 그렇죠? 제가 원래 강의하면서 그 얘기했나? 원래 제가 십몇 년을 강의하면서 철칙으로 삼고 있었던 게 몇 개가 있어서 첫째 정치 얘기하지 말자, 두 번째 종교 얘기하지 말자, 세 번째 지역 얘기하지 말자. 세 가지 절대로 얘기하면. 그다음에 이제 남녀 불평등 이런 거 이제 최근에 추가해가지고 이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욕을 직사게 먹어. 근데 최근에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가끔 정책을 했어. 아니나 다를까 모 사이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의 시간에 정치기 하지 말라고. 네?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막 이렇게 몇몇 분들이 또 이제 쇄도하나 봐.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왜 그런 분들이 있죠. 왜? 극우에 있고 또 이제 이 좌쪽에 또 있고 요 좌에 있는 분들이 듣다 말고 이제 열이 받았고 연락을 했나 봐. 조국 사수 뭐 이래가면서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면. 네. 75번 네, 계약금. 네. 계약금 일단 최소한도의 기능이 증약금이고 민법이 부여한 건 해약금이고 특약을 하면 위약금이 되죠. 특약을 해야. 그리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위약벌이라면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이제 해약금.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계약금 계약,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독립한 계약이며 요물계약이고 주고받으면 해제권이 하나씩 생기고 이 해제권은 이행착수 전에 포기 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고 이행착수와 관련해서는 중도금지급은 등기소 동행촉구 이행착수다. 토지거래하거나 잔대금지급을 관한 소송은 이행착수가 아니다. 배액은 제공하라. 받은 그 돈의 배액이 아니라 받기로 한 것의 배액 이렇게 되고요. 배액 제공하라.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계약금 해제했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기본 지문은 딱 거기에서 나오죠. 1번 위약금 특약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갖는다. 틀렸죠. 그렇죠? 위약금 특약을 해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2번은 두 번째 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죠. 받았지만 이행착수 아니지. 따라서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3번은 두 번째 줄 중도금 지급했대. 이행착수죠. 그러니까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 옳은 지문. 일부만 지급했다. 실제 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의 배액. X. 5번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역시 이행착수 아니다. 2번, 5번 두 개 이행착수 아닌 거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따라서 여전히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행착수 아니다. 76번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니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이다.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 옳은 지문이다. 그렇죠? 다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 네? 그런 특별한 사정. 특약을 한 거라 그랬어요. 계약금 안 주면 이 계약은 없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그런 말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하기 전에 이미 이행에 착수,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기 전에 채무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 당사자는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죠.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그랬고요. 3번 계약금 해제권은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해제 배제 특약은 유효. 따라서 배제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4번이 틀렸죠. 배액을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5번은 두 번째 줄 매순이 중도금을 지급했으니 이행 착수했지요. 이행 착수했으니 계약금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쉽지요. 77번에 1번. 타인 권리 매매 유효하다 그랬죠. 두 번째 매도인은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이걸 취득해서 이전해야 되죠. 2번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지급은 동생관계죠. 그러니까 어느 일방의 이행기한만을 정해놨다. 상대방도 동일기한 있는 것으로 추정 기억하자. 본다가 아니라 추정 기억하자. 동생명권. 3번은 대금지급은 약정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약정이 없으면 원칙이 매도인 현주소지. 원칙이. 예외가 뭐예요? 인도장소.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인도장소 이렇게 되죠. 옳은 지문이죠?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는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하라. 4번 채권매매 담보책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책임을 지는데 이때 채무자의 자력을 판단하는 기준 원칙 계약 당시. 그게 4번이죠. 외워야 돼요. 그죠? 다만 78번에 2번 77번에 4번을 78번에 2번으로 연결해서 예외.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채권 매매는 변제기 당시.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를 나눠서 기억하자. 77번에 4번이 원칙이에요. 네? 아무 말 없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 나오면 계약 당시예요. 근데 78번에 2번 변제기에 도달한이라고 돼 있죠. 도달한이니까 계약 당시고요. 도달하지 않은 거는 변제기 당시예요. 그래서 78번에 2번을 나눠야 돼요. 이렇게 변제기 도달로 나오느냐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걸로 나눠. 변제기에 도달했다는 건 4번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계약 당시예요. 근데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거는 변제기 당시.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77번에 4번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78번에 2번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78번에 2번은 조심하셔야 돼요. 변제기가 도달한 채권이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이냐로 나눠서 도달한 거다 계약 당시, 도달하지 않았다 변제기 당시 이런 식으로. 77번에 5번 특이하게 없는 한 매매 계약비용. 계약비용이 뭐가 있죠? 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계약서 공증비용 또는 계약서 작성비용이라고 부르죠. 측량, 감평, 계약서 작성, 공증비용. 이전 등기 비용은 이거 아니죠? 이 세 가지. 요거 약정 있으면 약정 한 대로 부담하면 되고요. 약정이 없으면 반반 균분해서 부담하죠. 그렇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균분해서 부담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특이하게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가 아니라 쌍방 균분 부담이 이렇게 돼요. 쌍방 균분 부담. 5번 틀렸죠. 쉽게 나와요, 이렇게. 자, 78번 담보 책임. 특정물 매매라고 됐죠. 특정물이나 또는 종류물, 불특정물 이렇게 나오면 이거 물건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는 첫째, 계약 당시 물리적 하자가 있어야 되죠. 계약 당시 있어야 돼요. 하자가. 두 번째, 법률적 장애. 공장 지려고 땅 사는데 공장 못 짓는 거. 요것도 물건의 하자에 들어가죠. 이것도 물건의 하자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 인정되지 않지요. 네 번째,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선의 무과실. 무과실까지 돼야 돼요. 언제까지 행사? 6월 내에. 제척기간이 1년이 아니라 몇 개월? 6개월이죠. 그리고 불특정물의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도 청구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물건의 하자에서 기억나셔야 돼요. 근데 1번에 보니까 특정물의 하자가 있지만 악의의 매수인이래요. 안 되죠?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계약 해제,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은 변제기가 도달했다고 돼 있으니까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하고요. 3번은 매매든 경매든 유효해야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계약이든 경매든 유효해야
완전한 권리를 넘겨줄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걸 넘겨주지 못했을 때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이나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은 담보 책임 면제 특약할 수 있죠. 단 면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하자가 있다는 걸 감추고 면제 특약한 경우 하고요. 면제 특약을 하고 난 후에 제3자의 권리를 설정 이전해 준 경우 하고 이 두 가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게 4번이죠.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거나 면제 특약 후에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5번 종류매매라고 돼 있죠. 종류매매니까 요거죠. 그죠?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외에 모두 할 수 있다. 완전물급부 청구. 근데 이 두 개는 선택이라고 그랬죠. 완전물급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런 거 못한다 그랬죠. 따라서 5번 X.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X. 안 되지요? 틀린 거. 5번. 자, 78번 담보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 9번. 권리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이라고 돼 있어요. 전부 타인 권리, 전타, 선해선, 악해, 도선해. 기간 제한 같은 거 없지요. 일부 타인 권리, 일타, 대감 선해선. 1년 내 해야 되죠. 악의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선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죠. 1번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2번 전부 타인 권리라고 돼 있고 선이라면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3번 일부 타인이에요. 손이에요. 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3번 틀렸죠. 4번은 일부 타인이에요.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뭐 할 수 있어요?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일단 대감이니까 선악을 묻지 않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일부 타인 악의 매수인 계약한 날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 청구해야 한다. 계약한 날부터 1년 악의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외우기만 하면. 아, 시험지 넘기는 소리가 아주 좋으네. 종이 넘기는 소리가. 근데 시험장 가셔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면 여기저기서 막 넘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나는 아직 반밖에 못 봤어. 불안해지죠? 여러분도 넘겨요, 그냥. 넘긴대지 뭐 나도 확 넘겨, 그냥.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시험 보는 사람들 중에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진짜. 아마 그 한 시험장에 뭐 한 40명, 30명 정도 들어가는데 이 30명 중에서 아마 한 결석이 한 4, 5명 있을 거예요.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밤마다. 그 다음에 온 분들이 한 뭐 25명이다. 이분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10명 정도는 공부 안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그냥 되게 빨리 넘어가요. 모르니까. 많아요, 이런 분들.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어디 인터넷 같은 데서 기출문제 몇 회번 쪼가리 이렇게 다운받아고 그 답만 달달달 외우고 오시는 분들 많아. 실제로. 무슨 운전면허 준비하듯이 오는 분들 되게 많아. 아주 굉장히 강심장들이죠.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시험에 대한 모독이지. 그렇죠? 80번 환매.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이 있을 것. 그죠? 그럼 환매권이 생겨요. 첫째, 형성권이고요. 재산권이어서 양도 상속할 수 있고요. 대위권의 목적이 되죠. 세 번째,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제공하면서 행사해야 되죠. 기간 내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그랬고요. 요때 대금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게 대금이고요. 약정이 있으면 매매 대금 더하기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요게 대금이죠.
기간은 부동산 5년 넘지 못해 동산 3년 넘지 못해 넘으면 단축해. 기간 연장 절대로 안 되고 기간 정하지 않으면 5년, 3년이 기간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 해제를 하게 되면 한매권 행사하게 되면 마치 계약이 해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되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한매권은 이전 등기하고 판매권이 등기를 해두면 설령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죠.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판매권, 부동산 판매권이 등기되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이 정도예요. 1번 환매권 행사를 위한 의사표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을 선자가 틀렸죠. 그죠? 선이행은 아니에요.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행사하는 거지. 먼저 주고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선이행이 아니에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2번 기간 내에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걸 잃는다. 이게 답이죠. 동산매매는 3년 넘으면 단축하지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4번 환매권 특약이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을이 팔아먹는 걸 막을 수는 없지요. 처분권 행사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5번 재산권이니까 대위할 수 있다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되죠. 아주 쉽게 나옵니다. 화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지문들에서 답이 나오니까 얼마든지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임대차 81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골라주면 되죠. 1번 동의 없이 양도전대, 무단 양도전대죠. 임대는 뭐 할 수 있어요? 해지. 다만 양도 양수인이 부부, 그럼 해지할 수 없다. 그거 기억나시면 되고요. 2번 차임 언제 줘요? 약정한 시기가 있으면 약정 시기, 없으면 후급을 원칙으로 하죠. 자, 후급을 원칙으로 할 때 동산, 건물의 대지임대차는 매월말, 기타 토지임대차는 매년말, 수확기 있는 것은 수확 후, 지체 없이. 수확 후, 지체 없이. 네? 즉시하고 지체 없이 다르다 그랬어요. 수확 후, 지체 없이. 그러니까 이번 건물이나 건물대지는 매월 말, 기타 토지는 매년 말 이렇게 되죠. 수확기 있으면 수확 후, 지체 없이. 3번은 임차인의 수인 의무, 임대인이 현상 유지 수선 의무. 이게 뭐죠? 보존행위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임차인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로 임차인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죠. 4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자, 보존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계량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따라서 존속 중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청구할 수가 없고, 언제까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까지. 이렇죠.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어야 되고요. 유치권으로 보호를 받되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게 되면 유치권도 포기한 거라 그랬죠. 임의 규정이라 그랬습니다.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된다 그랬고요. 된다. 일시사용 임대차에. 부속물 매수는 안 되지만 비용 상환은 된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되지. 1번은 유익비라고 되어 있는데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되니까 틀렸죠. 또 종료 후에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하는 거지 지출 비용 전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틀렸죠. 4번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 선택에 쫓아 지출액 또는 증가액 이렇게 되죠. 지출액 또는 증가액. 4번 X. 5번 여러 사람이 임차했을 때 차임 어떻게 지급하라? 연대하여. 지분 비율이 아니라 연대하여 지급하라. 틀린 거 4번. 82번에 1번은 뭐예요? 622조.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이 있다. 2번은 621조 임차권 등기 청구권 당사자의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지요. 자, 이때 일방적으로 증액 감액 청구하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하게 되면 재판으로 간다 그랬는데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소급해서 청구 시에 증감의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청구 시. 또 하나 기억할 게 뭐였어요? 강행규정이라 그랬어요. 무슨 규정? 강행규정. 따라서 판례, 불증액, 특약이 있을 때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증액 특약이 있어도 증액할 수 있다. 두 가지 기억나시면 되지.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때 제가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암기하자 그랬어요.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에 건물을 압류한 경우하고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에 동산을 압류한 경우 두 가지. 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고 임대인이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한 경우고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둘로 나눠서 건물 압류하면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 동산 압류하면 질권이라고 그랬죠. 유치권이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유치권으로. 유치권이 아니라 질권.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네. 4번에 두 번째 거 동산이라고 돼 있죠? 오타가 하나 있네. 압류한 대가 아니고 압류한 때. 유치권이 아니라 뭐? 질권. 이렇게 되죠. 5번은 임대인의 현상유지 수선 의무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다. 틀린 거 4번. 83번 을은 사과나무를 식자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갑소유 X 임야에 대해서 각과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땅이네요. 그렇죠? 토지 임대차를 했어요. 갑소유 땅을 을이 임대차를 했어요. 1번 토지 임대차죠. 차임 지급 시기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언제 지급해야 돼요? 매년 말이죠. 아까 동산이나 건물 임대차나 건물의 대지 임대차가 매월 말이고요. 기타 토지 임대차는 매년 말이잖아요. 매년 말이지. 그죠? 뭔 수학. 이게 농작물이야? 농작물 미채굴 황물? 이게 뭐지? 이게 농작물 아니죠? 에? 미분리 과실미 수목이잖아. 농작물로 착각하지 마세요.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사과, 미채굴 과실, 나무, 수목. 이게 뭐 쌀이요? 벼요? 뭐요 이게? 아니잖아. 수확기? 아니. 기타 토지 임대차. 그래서 1번 X. 뭐 수학이라고 착각을 했어. 괜찮아. 그래도 틀렸어. 어쨌든 매월 말은 아니야. 그죠? 2번 산사태로 X 임야가 일부 유실. 자, 임차인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일부 멸실이죠. 그럼 원칙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차인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복구를 일단은 현상 유지 의무가 있으니까 복구해 달라. 청구하고 그 복구될 때까지 사용을 못했으니까 차임 감액 청구하고 복구 안 해주면 해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2번 X.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단 말이지. 3번 갑이 X 임야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옹벽 설치 공사.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보존행위, 보존행위. 보존행위잖아. 을은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게 답이네. 그죠?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은 필요 없으나 현상 유지 의무는 있죠. 산사태 방지 의무 같은 건 있겠죠. 4번 을이 X 임야에 대해서 필요비를 지출했대. 지출이 즉시 청구죠. 종료시가 아니라 지출이 즉시. 그렇죠? 틀렸죠. 5번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됐어요. 지상물이 남아있어. 그럼 뭐 할 수 있다? 갱신 청구할 수 있다. 거절당하면 사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지상물로 보는 거예요. 지상물로. 농작물이 아니라. 그죠? 지상물. 자, 이제 주택임대차가 갑자기 나왔네요. 그렇죠? 임대차 문제예요. 그래도. 을이 갑소유주택을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했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임대인은 갑은 현상유지 수선 의무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도난방지 의무나 안전배려 의무 따위는 없다. 그랬죠? 2번 갑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해지가 됐대요. 예를 들어서 갑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주택에 하자가 생기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래서 임차인이 끝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을 못해. 그럼 해지하겠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하고 물건 돌려주면서 원상회복해야 되죠. 당연히 임대인 귀책사로 해지된 경우에도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은 별개라 그랬으니까 원상회복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틀렸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라니까 잊지 마세요. 예? 야, 네 잘못이니까 나 원상회복 못해. 이거 아니야. 원상회복은 원상회복대로 하는 거고 따로 뭐 하는 거다. 손해배상. 2번 X. 3번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 중에서 사소한 하자는 수선 의무가 없다 그랬죠. 첫 번째 줄 사소한 파손. 수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옳은 질문. 4번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나서 주택이 소실됐어요. 일단 임차인은 반환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됐죠. 책임져라 일단은. 단 네가 책임을 면하려면 네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했다는 걸 증명하라. 임차인 네가. 판례죠. 4번이죠.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 주의무를 다했다는 걸 누가? 임차인이. 5번은 부속물 매수 청구. 지금 주택이니까 주거용 건물이죠.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이때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고 객관적으로 제공되는 것들 중에서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켰거나 임대인부터 매수한 거 2개.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을이 갑의 동의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다면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시에 부종. 임대차 종료 시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죠. 2가지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자, 85번에 따로 나왔네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걸 기억을 환기합니다. 동그라미 1번. 임차인 자신의 비용을 들여 만든 부속물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자신의 비용을 들여 만든 부속물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뭘까요? 우리 기억나시죠?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랬죠? 비용 상환청구법.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켰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는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비용 상환으로 간다 그랬죠. 그거 포기한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따라서 1번 틀렸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뭘 포기한 거다?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거다.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유효하다. 1번 틀렸죠. 그죠? 1번은 그게 기억이 나야 돼요. 건물을 증축한 임차인이 증축 부분을 임대인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이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2번은 적법전대래요. 갑이 을에게 임대, 을이 병에게 전대. 자, 적법전차인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세 가지.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 임대인 으로부터 매수, 임대인 동의받아 임차인 으로부터 매수. 그죠? 세 가지. 그러니까 전차인은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한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3번 건물 임차인이 임대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니까 두 번째 줄 임대차 종료 시에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4번 일시사용 임대차의 경우에는 안 된다. 일시사용 임대차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5번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틀린 거 1번. 89번. 86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죠. 건물을 지어서 상가 임대업을 운영하려고 땅을 빌린 거예요. 자,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가 나오면 대부분 무슨 문제예요, 이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거죠? 동그라미 1번. 자, 지상물 매수 청구 두 가지만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간 만료, 갱신 청구, 거절당한 경우. 또 하나 더. 기간 약정하지 않았어. 임대인이 해지 통보했어. 요 두 가지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해지되었을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두 번째, 이런 요건이라면 이때 이 지상물은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제되고 임대인이 예상 못한 고가의 지상물을 뺀 나머지 다 되죠. 따라서 기존 건물도 되고 신축 건물도 되고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임대인 의뢰 동의 없이 신축한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3번 갑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건물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했어요. 그러면 갑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야. 지상물 매수권은 지상물 소유자가 행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갑이 건물을 팔았으니 갑은 더 이상 지상물 소유자가 아니어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4번 갑이 매수 청구를 행사한 후에 갑이 매수 청구를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두 번째, 을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갑의 토지 반환 및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가 무슨 관계? 동생관계. 그런데 을이 돈을 안 줘. 그럼 갑은 항변권 행사하지요. 그런데 항변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땅 사용하지.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반환해야지. 4번 틀렸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갑은 건물을 소유하면서 땅을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그 땅 사용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5번 징글징글하지요. 건물이 을과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건립, 전부 매수 청구할 수 없고 을 소유 토지 위의 건물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을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갑소유 땅을 빌린 다음에 갑의 동의 없이 전대, 무단 전대에
첫째, 계약 자체는 유효. 그죠? 두 번째, 을은 동의를 받아주지 못했으니 채무 불이행. 병은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세 번째,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을병이 부부라면 해지할 수 없다. 네 번째, 병의 점유는 불법점이다. 갑은 병에게 토지 반환이나 차임상당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병에게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딱 기억나요. 이게 무단전대죠. 동그라미 1번. 갑은 병에게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있다. 단 나누자. 해지됐다면 자기에게 반환하라. 해지되지 않았다면 을에게 반환하라. 어쨌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번. 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무단전대를 이뤄 갑의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지가 된다. 갑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해지되지 않아요. 해지는 자동 해지가 아니야.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4번.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 만료 시 병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하고 갑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때 병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없지요. 전 차인의 매수 청구는 적법전대차에서만 임대차 전대차가 만료가 되고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임대를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적법전대차. 무단전대차에서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지문. 5번은 갑을 사이의 계약이 존속한데요. 존속하니까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병에게는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맨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적법전대도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임대차에서는 저 비용 상환,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이런 거, 임대인의 수선 의무 이런 것들이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민특법 남았는데 오른쪽 90번을 보니까 짜증이 확 나죠? 88번부터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